높고 너른 무등산을 품은 곳 광주. 산세 곳곳에 돋은 기암괴석은 전라도의 신산으로 불리는 무등산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도시지만 광주의 음식이 무엇이다라고 딱 꼬집어 말하지 못합니다. 전라도 음식의 집산지이기 때문입니다. 닭찜은 남도의 대표적인 보양식입니다. 쓰이는 재료도 남다릅니다. 소고기와 채소, 버섯이 들어간 소를 만들어 닭 안에 꼭꼭 눌러 넣습니다. 찹쌀이나 대추, 인삼이 들어가는 삼계탕과는 다릅니다. 닭도 어린 영계만 사용합니다. 병아리 소리 하다가 이제 크면은 병아리 이제 꼭지하고 울거든. 근데 그 울기 전에 직전에 해먹으면 제일로 그때가 영양분이 좋고 약된다고 그래. 곱게 다진 소고기가 닭 속에 가득합니다. 닭고기와 소고기가 조화를 이룬 음식입니다. 이번엔 얇게 포를 뜬 민어를 준비합니다. 오그라들지 않도록 가볍게 두드린 후 소를 넣어 만두를 빚습니다. 담양에서 들어온 죽순도 준비합니다. 역시 소를 담아 죽순 만두를 만듭니다. 육만두에 피로 쓰이는 소고기는 기름기가 없는 우둔살입니다. 다양하게 빚은 만두는 영계찜에 남은 국물에 넣습니다. 목포의 민어와 담양의 죽순까지 만둣국 한 그릇에 전라남도의 여러 식재료가 어우러집니다. 광주는 1980년대 말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광주로 몰려든 사람들은 빠르게 주변 지역의 음식을 흡수합니다. 나주, 담양, 화순, 장성에 둘러싸인 광주는 전라남도 음식의 집산지가 되죠.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특색은 음식 하나하나에 담겨졌습니다. 양지머리를 넣고 육수를 끓입니다. 국을 끓일 게 아니라 김치를 담글 겁니다. 이거는 좀 싱겁고 담백하면서 시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국물같이 마실 수 있는 김치예요. 배추김치인데 국물까지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무도 꼭 필수 넣고. 반지가 일반 김치와 다른 점은 속에 있습니다. 낙지며 새우, 소고기까지 전라남도에서 나는 귀한 재료는 다 들어갑니다. 김치 속도 절인 배추에 바르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넣습니다. 배추를 지프로 묶은 뒤 일주일간 숙성시킨 반지는 속 넣은 곳을 중심으로 썰어서 그릇에 세워 담습니다. 그런 다음 소고기 밑국물을 부어 일주일간 더 발효를 시키죠. 김치에 붉은 양념이 배어들어 슴슴하면서도 시원한 김치 국물이 만들어집니다. 푸짐한 속과 김치를 국물과 함께 먹는 것이 반지의 묘미죠. 전라남도의 요리를 모두 통합하는 광주의 음식.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어입니다. 광주에는 홍어가 나지 않지만 광주 토박이라면 누구나 홍어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영산강 때문입니다. 흑산도 홍어가 영산강을 따라 광주에 들어오면서 제대로 숙성을 일으켜 광주 사람들의 입맛을 길들인 거죠. 진짜 호강하시네요. 저는 향수가 나. 해가지고. 차이는 있지만 차등은 없는 무등의 세상. 그 무등의 도시에서 광주 토박이들은 전라남도의 풍부한 식재료로 훌륭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모여 여러 색깔의 맛이 어우러진 곳. 광주엔 조화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출발해 500리를 달려온 섬진강이 남해를 앞에 두고 더 넓고 깊어집니다. 강줄기를 따라 꽃들이 길을 열면서 봄은 절정에 달합니다. 꽃이 사람들을 섬진강으로 부릅니다. 봄이면 꽃 보러 왔다 사람 구경만 하고 갈 만큼 이곳은 상춘객들로 북적입니다. 마음이 설레지. 진짜 눈을 뿌려놓은 것 같아. 눈을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좋아. 아, 행복해.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건 매화입니다. 하지만 정작 섬진강 사람들은 꽃 구경할 틈이 없습니다. 예, 어머니 가실게. 예, 강희. 작업하러. 어머니가 나란히 이렇게 끌고 내려오세요. 제가 먼저 거리게 들고 갈게요. 큼직한 통을 하나 챙겨듭니다. 제첩 잡는 도구인 거랭이도 올해 처음 꺼내들었습니다. 꽃향기에 강이 깨어나는 시간. 하지만 아직 강물은 차갑습니다. 이제 막 잡히겠나 어쩌겠나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나가봐야 알겠대, 그래. 한 번도 안 들어가봐서. 처음이 돼가고 예, 싶은데 가지 마. 예. 제첩은 섬진강 하구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서식하는 민물 조개입니다. 강에서 나는 조개라 해서 갱조개라고도 불리는데요. 물이 깨끗하고 바닥에 모래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제첩은 거랭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모래 바닥을 긁어서 캐는데요. 예전에는 한강이나 낙동강에서도 많이 잡혔지만 요즘은 섬진강이 아니면 제첩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갱조개만 있는 게 아니고 돌하고 다 섞기가 있어요. 예. 키질을 하듯 제첩과 돌을 분리해냅니다. 돌은 무겁고 제첩은 가벼우니까 무거운 돌은 뒤로 보내주고요. 제첩은 앞으로 내밀어주는 작업이에요. 제첩은 사는 곳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갯벌이 많은 곳에서 자란 것은 검은 빛을 띠고 모래가 많은 곳에서 큰 건 노란 빛깔을 띈다고 하네요. 괜찮아요? 어때요? 예, 제철 요리 좋네 갱조개가. 어떻게 그거 좋은지 알아요? 아, 조개가 안 좋은 거는 좀 터실터실한디 요건 매끌매끌 하잖아요. 윤기가 그리잖아. 여기 좋은 기라. 찬물에 얼얼해진 몸을 녹일 새도 없이 마무리 선별 작업까지 마쳐야 일이 끝납니다. 힘은 들어도 강이 유일한 삶의 미천인 사람들에게 제첩은 고마운 선물입니다.
제첩은 잡은 즉시 물에 담가 해감을 시킵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잡을 수 있지만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4월과 5월이 가장 맛이 좋다는군요. 제첩으로는 국을 끓여 먹는 게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불이 맛을 살려냅니다. 제첩국은 특히 그렇다는데요. 불이 새야 이게 잘 삶아지는 기라. 누글 그러면 알이 안 빠져. 안 빠져요. 제첩국을 끓일 때는 주걱으로 계속 저어주어야 껍데기와 살이 분리돼 살만 위로 떠오른답니다. 섬진강 제첩은 알맹이가 작지만 오래 삶아도 흐물흐물해지지 않죠. 제첩국에 꼭 들어가는 건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의 모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제첩에 부족한 게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거죠. 제첩이 잡히기 시작하면 보릿고개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먹던 음식이 제첩 풀떼기 죽입니다. 옛날에는 뭐 양쌀이 볼살이 보리도 얹고 쌀도 얹고 온 게. 뭐 요리가 좀 미리 먹으려고 이제 미리 먹으려고. 늘게 먹어요. 늙게 먹으려고. 양식 음식에 늙게 먹으려고. 그랬다. 곡식 가루를 제첩국에 넣고 끓이면 온 가족의 든든한 한 끼가 돼주었죠. 제첩에는 간 해독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해장국으로도 그만입니다. 숙모님 남편이요. 하도 안 빠지고 술을 잡쌌어요. 근데 그만큼 드실 수 있는 힘이 이 제첩국이었어요. 제첩이 나오면 그제야 섬진강 사람들은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음을 압니다. 섬진강에 제첩이 자생하는 이유는 기수역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강 하구에는 둑이 세워져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하구 둑이 없는 곳이 섬진강입니다. 기수역으로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연이 보존된 이곳에는 강굴도 자라납니다. 눈꽃처럼 하얗게 바위에 피어있는 녀석들. 벚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 해서 벚꿀이라고도 부릅니다. 강굴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입니다. 봄이 오는 3, 4월이 제철이죠. 얼핏 돌처럼도 보이고 크기도 손바닥만한 것이 이름은 굴이지만 바다굴과는 전혀 다릅니다. 강굴철이면 어부의 아내는 굴을 까느라 바쁩니다. 알맹이 몇 개만 챙겨도 한 끼가 거뜬히 해결된다는데요. 물속에서 어렵게 따온 귀한 것이니 국물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바다굴과 달리 비릿한 맛이 없어 국물을 받아 찌개용 육수로 써도 좋습니다. 김치 굴찌개가 훨씬 더 맛있어요, 돼지고기보다.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술안주로도 그만입니다. 강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구워 먹는 겁니다. 화로 위에 올려놓고 5분 정도 지나면 가장자리가 벌어지면서 속살이 익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 이게 또 진국이죠. 아무리 육지에 그 멋있는 꽃이 있다 그래도 저는 물속에 있는 그 벚꽃 그 흐트러진 것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 강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섬진강 기수역의 생태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벚꿀도 점차 사라지고 있죠. 계절이 가고 자연이 바뀌는 건 거스를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밥상을 흐드러지게 꽃피우던 그 맛. 그리워지기 전에 지키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이곳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굴비입니다. 이맘때면 칠산 앞바다는 조기 잡는 배로 가득했습니다. 봄이 되면 칠산 앞바다를 거쳐 연평도까지 조기가 올라와 알을 낳았죠.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업 기술이 발달해 조기가 북쪽으로 올라오기 전 대부분 잡히기 때문입니다. 조기는 떠나고 이곳엔 굴비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참조기로 만들어진 굴비도 많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부새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양식도 가능해서 사라진 조기의 자리를 빠르게 메웠죠. 옛날 같으면 알벤 조기가 들어와 바쁠 4월. 요즘은 냉이를 찾아다닐 정도로 한가합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은 지금 조급뼈가 지금 양심 들어와갖고 이제 할 텐데 너무 고갈돼가지고 상당히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간가 이제 그것이 문제다. 근데 지금은 너무 것이 끊게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지금 조기 뱃속에 지금 알이 빡빡 찰 텐데 지금은 고기가 나야지 뭐. 고기 엮어놓은 곳이 나만 내 키만 해가지고. 지난번 지금도 사진이 있잖아. 그 사진 큰 거. 이랬을 때 사진. 고기 한 마리가 어떻게 사람만 해가지고. 그렇게 너 4살 땐가 찍은 사진 지금도 있잖아 지금. 지금은 그런 고기가 이제 아예 나오질 않으니까. 다 지나간 옛날 꿈 같은 이야기죠. 지난 시절을 추억하며 옛날식 굴비로 음식을 해먹습니다. 바짝 말린 굴비는 두들겨 살을 발라냅니다. 껍질을 벗겨내면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속살이 드러납니다. 사과도 좀 갈아 넣고 참기름도 넣고 깨소금도 넣고 다 마늘도 넣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생강 같은 거 다 비린내 감속에 생강도 좀 들어가고. 갖은 양념을 버무린 고추장을 넣고 옛날식 고추장 굴비를 만듭니다. 장아청. 맛있어. 역시 맛있어요 이거는. 밥 반찬으로는 네, 반찬.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맛있어. 아버님이 참 맛깔스럽게 드시네. 뭐 이렇게 드셔도. 아 오늘 전성이 이런데 어쩌고. 알고 맛도 있고. 맛도 있고. 뭔지 이제 밥에다 먹어야지. 그냥 이렇게 먹으면 짜요. 고추장이. 이렇게 살을 찢어서 양념하는 방식은 살기가 좋아진 이후 좀 멋을 내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고추장 굴비는 따로 있죠. 우리가 굴비를 묻어놓은 놈을 고추장 독에 바짝 마른 굴비를 박아서 장아찌처럼 만든 다음 하나씩 꺼내 먹는 것이 옛날식 고추장 굴비입니다.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입맛이 떨어질 때면 이 고추장 굴비 한 마리가 최고의 밥 반찬이었죠. 조기에 직접 소금을 치는 걸 섭간이라고 합니다. 섭간을 해야 비로소 맛있는 굴비가 되죠. 하지만 손은 더 많이 갑니다.
두어 번 씻어서 말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이렇게 걸어서 물기가 적당히 마르면 바로 냉장시설로 옮겨집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그땐 보관 방법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냉장고가 없어서요. 없어서. 예, 보리 넣는 항아리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벌레도 안 생기고, 예, 또 그전 그대로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보리가 수분을 흡수해 굴비의 마른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선조들의 지혜죠. 기름기 배인 굴비 한 마리에 고추장 한 종지. 그야말로 명불허전입니다. 굴비를 만들 땐 지프로 조기를 일일이 엮어줍니다. 여기에서도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짚이 조기와 함께 말라 들어가면서 적당히 조여주기 때문에 짓무르거나 헐거워지지 않습니다. 굴비 맛을 좌우하는 건 소금입니다. 영광군 염산면에서 나는 소금은 옛날부터 그 질이 참 좋았습니다. 소금과 함께 바람도 중요합니다.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바다로 뚫린 길을 따라 들어와 법성포에서 매물 돕니다. 이 바람 덕분에 조기가 잘 마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굴비가 얼마나 좋은데. 굴비 엮으려고 이천서 여기까지 시집왔구만. 80살까지 엮어도 누가 이 나이 제한이 없어. 엮거리는 건강만 하고 아프지만 않으면 다 해. 영감들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 다 쪼개 써야 되잖아. 요런 쪽이고 저리 쪽이고. 새끼들 모르게 쓰는 돈도 있고. 이건 모르겠어. 어머니 그러면은 비상금도 많으시겠네. 비상금 많지. 이거 우리 영감한테 들키면 큰일 나거든. 아버님 어머님 비상금 많으시대요. 또 일나봐라. 일상 그 돈이 한대가 것도 일나면 들켜버렸네. 들켜버렸어. 바짝 마른 옛 굴비입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옛날엔 모두가 이렇게 바짝 말렸죠. 이것을 담가놨다가 찜을 해서 찜솥에다 이렇게 쪄서 딱 뽀개면 이게 결이 일어난단 말이요. 근데 그럴지 모르는 사람들은 썩은 걸 보냈다. 이렇게 마른 굴비를. 마른 굴비 같이 비싼 것이 없어요. 이건 한 4개월 정도 말려야 마른 굴비가 되지. 참 가정이 힘든 가정이요. 근데 몰라서 그러지 절대 그거 아니요. 그 진짜 귀한 선물이요. 옛날식으로 바짝 말린 굴비는 쪄먹어야 합니다. 사실 생선을 굽거나 튀기는 방식은 최근 들어 인기 있는 방식입니다. 옛날엔 마른 것이든 생것이든 대개가 쪄먹는 요리법이었죠. 기름이 흔해지면서 생선의 조리법도 변한 겁니다. 쌀을 안친 솥에 굴비 몇 마리를 넣습니다. 옛날엔 마른 굴비로 찜을 할 때 밥 위에 얹어서 하곤 했습니다. 넘으면서 밥이 넘으면서 그만 빼야지. 이렇게 하면 밥의 고소한 맛이 배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연료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한번 먹어볼라? 배고팠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나도 한번 먹어봐야 돼. 안 담가놨어. 옛날 그 맛이 옛날 그 맛. 옛날 그 맛. 상생력 머리를 뒤에 넣었다 놓네. 고사리입니다. 조기 심리를 할 재료입니다. 그 법성포에 알라로 오는 조기를 처음으로 잡아가지고 그때 그 보리 끌 팰 때 일꾼들하고 같이 가족끼리 선조한테 제사상 올리고
같이 나눠 먹는 그것이 바로 조기 심리예요. 주걱 같은 거, 그 새로 된 거, 그놈으로 막 해. 햇 고사리가 날 즈음 칠산 앞바다에는 조기가 가득 몰려와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답니다. 그때가 되면 법성포 사람들은 조기 심리라는 걸 했습니다. 새 조기로 음식을 만들어 조상께 맛을 보이면서 앞으로 시작될 농사와 조업의 풍요를 기원했죠. 지금은 다 사라진 풍경입니다. 지독한 구두쇠의 일화에 등장했던 굴비는 짜디 짭니다. 그 맛이 전통 굴비의 맛이겠죠.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요즘 딱딱하고 짜던 옛날 굴비의 맛이 그리워집니다.